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은석 특검은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사건을 인계받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지 불과 6일, 수사팀 파견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이었던 노상원 씨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준 혐의를 받습니다. 담당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계엄 전날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한 비화폰이 민간인 손에 들어간 겁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관련 문서와 노트북을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 씨에게 공관에 있던 서류들을 세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폰도 모두 파쇄하라고 해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보석에는 주거와 만남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속 만료인 오는 26일까지 버텨 조건 없이 석방되길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특검은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며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핵심 관계자가 구속 만기로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재판부가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내란 수사를 맡았던 경찰 31명과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면 조사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특검이 수사 시작과 함께 내란 1, 2인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특검의 기습적인 조치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 불법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현재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이라 지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의 추가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입니다. 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특검법 어디에도 준비기간 2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 12일, 그러니까 오늘로 8일째입니다. 이 특검법에 나와 있는 20일을 꼭 채워서 준비를 했더라면 아마 7월 초쯤 수사가 시작됐을 텐데요. 조 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어제자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에서는 이처럼 최대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게 쓰기 위해서 이 특검법이 허용하는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내란 특검은 약 2주 정도를 앞당긴 만큼 수사 종료 시점도 예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 네. 준비 기간에 기소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의 지적이 또 있죠? 네,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이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까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기소 사실에 대한 발표일 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일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해도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면 이 변호인단이 특검법부터 다시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명 6일 만의 기소이자 3대 특검을 통틀어서 첫 번째 기소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의 의미를 석방 차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딱 일주일 뒤에 종료가 되는데요.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김 전 장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기소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당일에 기소를 하면서 3대 특검 전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뉴스는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조은석 내란 수사 특별 검사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불법 기소냐 아니냐 이거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을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임명돼서 지금 아직 20일이 안 지났죠. 그리고 나서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 관여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불법이다라는 것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특검법을 생각하고 불법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특검은 개별 특검 법률 안에 따라서 각기 이제 임명되고 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닌 것이고 이미 임명이 된 조은석 특검이 특별 검사로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법률가의 시각으로 불법 기소는 말이 안 된다. 불법 기소라는 주장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특검법 자체의 독자적인 법이 지금 통과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조문의 준비 기간이라도 중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예. 사건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공소 제기해서 추가로 다른 지금 혐의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하고 공무집행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기소라고 정치적 주장은 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법에 따른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보석 신청을 했다가 몇 번 자기가 취하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구속 만료일 전에 보석을 이게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보석 싫다 안 나간다 하면서 사실은 보석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마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로 아마 때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내란 특검법 10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뭐하러 버텼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러니까요. 저는 잣개 부리다가 제께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26일 날 구속 만료가 되면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내가 다닐 수 있다. 마치 내란 수계 윤석열 씨처럼 반바지 입고 자유롭게 다니는 생활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16일 날 조건부 보석을 저는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뭔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저는 다시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거부한 데다가 며칠만 버티면 나는 정말 자유를 얻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어라는 꿈을 꿨을 텐데 오히려 잣개 부리다가 다시 그냥 구속기간 바로 연장되는 추가 기소된 건으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계속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 6월 26일이거든요.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 전에 일단 추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꽤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오전에 밝혔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 조치만 놓고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6월 26일 구속 만기가 있기 전에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쩌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은 영어의 몸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이 진행될수록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상황은 굉장히 곤궁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추가 기소 소식을 들으면서 특검에서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검찰은 왜 안 했을까 그동안? 특검이 판단했을 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상 그 전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1심의 경우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중에 그런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몇 년씩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6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별도 사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 별도 사건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다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 주요 사건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재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참 검사 출신인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짧게만 네. 이것도 확인해 주시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추가로 된다면 6개월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받습니다. 2달 구속 단위로요. 기간을. 네. 예. 자, 검찰은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제 근데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6개월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경우에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는 별건 수사 비슷한 또 그 관례 같은 게 있어서 예. 이례적인 경우인 건 맞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검찰이 조금 더 성실하게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무리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특검이 새로 이제 출범해서 하기 때문에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선의 네. 해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